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미국이 움직인다. 그리고 부정선거 카르텔을 수사한다. 그리고 대북 송금건을 건드린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버리고만 이재명을 국제 형사 사법 관련 그런 기구에서 혹은 미국에서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체포한다? 꿈같은 일입니다만 이것을 이제 거론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타당한 근거도 조금 있죠. 자, 이번에는 이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이재명 체포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4명이 이번에 대한민국 대선을 감시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했었죠. 우리나라에 와서 꼼꼼하게 이 대선 전모를 다 살펴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충격적 폭로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모스탄, 존 밀스 대령, 브래들리 테이어, 그리고 뭐 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 4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렇게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불리는 고든 창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 명의 백악관에서 이제 그 고문 역할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현재 이 판도가 뒤집힐 수도 있다. 아니면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체제로 그냥 쭉 가버리겠죠. 자, 모스탄,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사이버 군대는 한국 선거 조작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버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미 동맹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은 동맹국이 이런 식의 공격을 당할 경우에요, 한미 동맹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데프콘 3를 발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존 밀스 대령, 한국의 이번 대선은 도둑맞은 선거였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두 사건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국의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한다, 이런 거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선에서 그때 바이든에게 질 때 자기가 이긴 선거였지만 개표해서 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냥 묵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국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이제 그것을 이들이 지금 미국 혹은 한국에서 여론화 작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구체적 액션을 또 취하고 있는 거죠. 존 밀스 대령, 이 사람은요,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죠. 자, 중앙선관위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반드시 그들의 서버, 전산장비, 절차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거 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던 거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였는데, 과연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조금 모호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끝나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뭔가 지금 대반전의 카드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문서 자료, 영상 증거, 물리적 증거,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과학적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너무도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제도권 언론들, 주요 언론들이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하죠. 이건 그야말로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번 달아볼, 혹은 그보다 더 큰 어떤 기관이나 기구에서 다뤄볼 수 있는 거대한 의문이죠. 미스테리죠.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엄청난 어떤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느냐? 자정 능력을 잃었느냐? 전부 까막눈이 되었느냐? 왜 이렇게 무감각하냐? 그 많은 집단, 그 많은 어떤 정치인들, 그 많은 언론인들이 전부 돈 먹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 이제 의문과 미스테리를 풀어야 됩니다. 물론 각자 생각하는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요. 그러나 정답은 아직 모릅니다. 조금 가봐야 돼요.
자, 미국 법무부, 미국과 전 세계 선거 부정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와, 박수 칩시다. 이거 건순할 TV에서는 그 가짜 뉴스를 말하지 않거든요. 이분이 동아일보 논설 위원으로 있다가 정년 퇴직한 분이고, 이분은 뭐 초지일관 어떤 지향을 갖고 뭐 대한민국의 애국적 관점을 이렇게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건 정규 뉴스로 이제 보셔도 됩니다. 자, 미국 법무부가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고가 다 들어갔어요. 정보기관을 통해서도 들어갔고, 그리고 또 비정보기관을 통해서도 지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모든 보고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조사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중국이 이제 배후가 되는, 중국이 진원지가 되겠죠. 시진핑, 왕훈인, 이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 라인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이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인터넷에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미국 FBI가 미국 상원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한국 선관위와 6.3 총선에 대해 압수수색 및 강제조사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요청하신 한미방위조약 수정 3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부정선거 및 관련자 강제 구인 조사를 한다. 이에 불응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으로 미국으로 압송되고 한 달 내로 연방 판결을 받게 된다. 이거는 궁극적 희망회로죠. 사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 당장 이렇게 미국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권이 서로 이제 다른 주권 국가끼리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정 간섭, 주권 침해 이런 이슈도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거든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이쪽도 저항을 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뭐 카드를 들고 미국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재명은 100% 시진핑하고 쫙 붙어가지고 다른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할 겁니다. 대항을 할 것이라고요. 물론 그럴 경우에도 결국 최종적 승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애국 세력이 될 것이지만, 아무튼 이 과정이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을 잠시 줄이고 요걸 좀 들어주시죠. 자, 김용현 전 장관의 메시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미국에서 벌써 일찍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거 위험한 국가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란, 러시아, 북한 등을 이제 감시 대상으로 지금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거 한 방이 오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바로 단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거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중국의 권력자가 지금 연결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든지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 뭐 신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대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어떤 큰 그림이 있을 텐데 그 그림을 수행해 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중요한데요.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보십시오. 트럼프 외국인 관광객 미국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 행정명령 서명했다. 이걸로 인해서 또 많은 세수가 추가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트럼프 북한은 사이버 위협 국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 난리 났다 그러죠. 김정은이가 이번에 트럼프하고 다시 뭐 만나서 협상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초강경한 자세로 나오니까 이거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김정은만 놀랐겠습니까? 이재명도 지금 오줌 질질 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북한은 사이버 안보 위협국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자, 트럼프의 원정 관련 4대 행정명령, 미국 경쟁력 회복 길잡이가 될 것이다. 미국 법원 트럼프 난민 신청 차단 행정명령은 불법. 미국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함께 트럼프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도 만만치가 않죠. 미국 안에.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행정명령이 터지자 북한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북한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 행정명령에서 자, 북한을 사이버 안보 위협 국가로 명시했다라는 데 대해서 김정은이가 완전히 이번에는 한방 얻어맞은 거죠. 그러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 해커 기소에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다라면서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난리 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폭격을 받잖아요. B2 스텔스 폭격기가 무려 7대가 가가지고요. 무려 14발의 벙커버스트를 투하시켜가지고 핵시설을 그냥 무력화시켰죠. 이란은 뭐 피해가 없었다라고 떠들지만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그거는 그들이 개소리고요. 하메네이가 뭐 목숨은 살았죠. 이번에 미국이 하메네이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1단계 이 정도까지 했다. 다음에 또 니들이 우리 말 듣지 않을 경우에는 레짐 체인지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메네이가 그 미국 앞에 완전히 굴복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란 안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헛소리죠, 그게. 자, 그것처럼요. 김정은도 지금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김정은도 날릴 수가 있어요. 벙커버스터의 위력도 대단하지만 미국은 그 밖에 다른 수단도 많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평소에 가장 무서워하는 게 미국의 B2 스텔스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번에 이란을 폭격할 때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제 이 작전을 짰는가 하면요. 성동격수입니다. B2 스텔스가 미주리에서 지금 미주리 이제 그 미 공군기지에서 날아가가지고요. 처음에는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괌으로 갔죠, 괌으로. 그래서 이란으로 가지 않고 괌으로 가는 것을 보고 B2 스텔스가 이번에 이란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초기에는 다들 이제 생각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몰래 비밀리에 7대의 B2 스텔스가 이란으로 날아간 겁니다. 이 양동작전인데 일종의 성동격수죠. 여기에 이란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런 인물들이 예전에도 뉴스에 한번 나왔죠. 엄청나게 해킹을 통해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훔쳐가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국가기밀, 세계 각국의 주요한 그 산업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포함되는 여러 가지 기밀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기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군사안보 기밀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그런 해커들이죠. 북한의 해커들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런 해커가 과연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국가 하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자면 이런 해커도 있어야 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커가 있는 것은 중국, 약 1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커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라 그래요. 근데 북한도 만만치 않다라고 합니다. 약 10,000명 가까운 이런 어떤 부대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정예 중에 정예가 이런 특급 해커가 되어가지고 김정은을 위해서 달러벌이를 하고 있고 코인벌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사이버 테러를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번에 백일화에 드러났고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북한만을 이렇게 조사하겠습니까? 중국에 대한 조사, 한국에 대한 조사까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났어요. 최근에 나온 행정명령만 보더라도 벌써 수십 건이 됐더라고요. 쭉 제가 보니까요. 온갖 것 다 행정명령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법이죠, 이게. 물론 법보다는 하위 개념입니다. 법하고 충돌이 될 경우에는 이 행정명령이 취소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데, 그렇지만 그거 법적 어떤 간섭을 피해가지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이 행정명령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보다도 미국 대통령이 더 권한이 센 거죠. 행정명령, 이것은 물론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통령령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 혹은 대통령령을 많이 이렇게 발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예민한 문제,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해결한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여기 보면요, 160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선택적 노력 유지 및 행정명령 13694 및 행정명령 14144 개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은 뭐 백악관 특별평화임무사무소 설립,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게 2025년 6월 13일까지 행정명령인데 이후에도 몇 개 더 나왔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 이런 것도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은 170여 개가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큰 거 한 방 오는 것 같고요. 이재명 체포가 과연 가능할까? 글쎄요. 저는 가능해야 되고, 당연히 대북 송금권 같은 것도 맞물려 있고, 이게 북한하고 어떤 커넥션이 완전히 드러난다. 시진핑 왕훈인 부정선거 카르텔과 어떤 진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게 미국의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다 그러면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그런 어떤 초강수를 통해서 이재명 체포를 시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짤막한 영상 하나를 보면서 끝내겠습니다.